반갑습니다.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짜영입니다. 어제 미장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소폭적인 약세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가가 단기 고점에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위험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JP모건에서 이번 증시 상승이 여름 기간 동안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연초 이후 주식 가치 평가 하락이 이미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다른 경기 침체 기간의 평균 하락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러한 하락 기간 동안 S&P 500의 NTM 가격 대비 수익 배수가 약 15.5배로 바닥을 치면서 1월 고점에서 거의 7배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비해 2020년 3월 S&P 500의 NTM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주식이 이미 완만한 경기 침체에 놓여 있다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이렇게 2분기 연속 위축된 것을 감안을 하면 기업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팩트 세트에 따르면 2분기부터 금요일까지 보고한 S&P 500 기업의 73%가 월스트리트에서 분석가가 설정한 이 기대치를 상회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5년 평균인 77%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재앙적인 결과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연말로 향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징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여전히 주식을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잠시 미국 증시 시향을 요약을 해보면요. 전일 미국 증시가 소폭 약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졌고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정치적 대립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한다면 중국군이 대응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일부터 이렇게 아시아 순방에 나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순방 계획이 없었던 이런 대만을 8월 2일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둔화에 국제유가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8월 3일 오펙 회의를 앞두고 전일 서부 텍사스유가 4.7% 하락한 93.9달러로 지난 2월 25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어제 강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자, 유가 하락의 에너지 업종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AMD의 실적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한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AMD,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이 상승적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빅테크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상원 통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9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및 소재라든지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 생산 제품이어야 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상대인 중국이 배제가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상대적인 그런 수혜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쏙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슬 차트 보기 전에 이 쏙슬에 들어있는 탑 비중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브로드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단기 고점에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해서 이 단기 고점에서 하락을 하느냐?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좀 호재적인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또 주가의 상방적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두에서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지금 오늘 AMD의 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MD 실적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반도체에 있어서는 기대감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AMD가 다행히 지금 현재 예측가를 보면은 가이던스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주가들의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굉장히 변태스러운 그런 변동성 시장이 되었습니다. 속스를 보더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어제도 제가 라이브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더라도 소폭적인 그런 하락이 예상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 구간에는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도체 법안에 따른 어제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주가의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스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어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락적인 부분이 또 나왔다가 2%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 아직까지 상단에 있는 밴드적인 부분 그리고 하단의 밴드 가격을 보더라도 좀 더 유격이 벌어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직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제 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또 놀래가지고 이 매도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보면은 이게 과연 좀 개미털기의 그런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어제 심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단값을 보면은 약 21달러 정도에 이렇게 지금 포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속설이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가고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AMD의 실적을 떠나가지고 이 상단 밴드인 21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 속설의 단기 고점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험난한 그런 과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적인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신다면 혹시 익절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적으로 익절을 취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이 이후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단가적인 부분을 좀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AMD 실적을 통해서 이 속슬의 주가가 상방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적인 재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